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태가 됐는데 일단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우리가 너무 일찍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첫 만나면 너무 화가 나.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화가 많이 이렇게. 나시죠. 아니 그리고 저 김 변호사님 이렇게 뵈니까 이 외모가 부드럽고 목소리도 네. 부드럽잖아요. 네. 야 저분이 검사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또 재판장에서 예. 뵈면 달라 보이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앉아있어. 너도 와봐. 앉아있어. 너도 와봐. 네. 앉아있어. 나랑 앉아있어. 야, 김 변호사님이 시작도 하기 전에 열받는다고 그런 걸 알겠어요. 저 화면 미리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잠깐만 봐도 진짜 열받네. 아니 이게 보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네. 맞는 거예요?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글쎄. 와. 저도 예. 보면서 신재현 씨도 세상에. 세상에. 뭐 어머나. 네. 이런 말이 진짜 절로 나옵니다. 자, 영상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심호흡 한번 하고 오늘의 분노 유발자를 공개합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촉법 소년입니다. 촉법 소년 범죄 저희가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전해드려요. 보호 처분 결정을 받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중에서 촉법 소년 비중이 점점 증가해서 2022년에 재작년이네요. 전체 2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최근에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살까지를 좀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처벌을 안 받는 건지 궁금해요. 예.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우선 소년범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법적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범법 소년, 그리고 형사 처벌은 불가하지만 그 보호 처분은 가능한 촉법 소년,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소년,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들을 촉법 소년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보호 처분이라는 건 형사 처벌 대신에 법원 소년부에서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이런 걸 하는 건데 총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횟수도 문제입니다만은 그 범죄 죄 질이 너무 안 좋고 흉포해지는 게 더 문제다라는 지적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어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 전 배현진 의원이 한 중학생에게 피습을 당했었죠. 아니 이게 이제 깜짝 당시 놀랐어요. CCTV 예. 영상인데 그렇습니다. 나오다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죠. 아니 머리를 돌로 이렇게 10여 차례를 이렇게 내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보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정말. 네. 아이예요, 아이. 이 와. 중학생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했던 말이 이제 나 촉법 소년인데 그러니까요. 이거였거든요. 처벌 안 받는 줄 알고 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네. 배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은 만 14세로 밝혀져서 촉법 소년이 아니고 범죄 소년에 해당한다 합니다. 네. 어. 너 벌 받는 거야. 범죄 소년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범죄 소년이라는 건 14세 이상 19세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세 미만이 되는 겁니까? 19세 미만. 미만이 되는 미만. 거예요. 네. 그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 재판을 통해서 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사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 모두 가능한데 근데 실무상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중대범죄 아닌가 싶은데 중대범죄에는 그럼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이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살인, 중상해, 특수강간 이런 것들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요.
근데 또 그 외에 일반 범죄들이라 하더라도 보호 처분을 기존에 너무 많이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더 크게 놀라실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촉법소년 이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인데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무려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수치로 표로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적으로 사건 예를 들면 지난 21년에 중학생 소년이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었고요. 주차된 차량을 훔쳤다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아이들이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심지어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렸습니다. 근데 역시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은 사회봉사 뭐 이런 걸로 끝나고 아무리 이제 심한 짓을 해도 소년원 2년이 최대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도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그때도 사실 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는 지금의 법률은 이제 70년 전인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촉법소년은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이런 걸 다 검색해서 보고 아, 나는 뭐 범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더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재판정에서 그 아이가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뭐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네. 촉법소년이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무슨 놀이하듯이 네. 챌린지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큰 문제가요.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이었죠.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네. 이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로 이렇게 마치 자랑하듯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입니다. 여보세요? 차 없으니까. 저 속력 올라가는 모습. 저희 무면허예요. 무면허고요. 심지어 지금 중학생과 초등학생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서 입건을 하지 못했고 중학생만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중학생들도 초범이면 이 정도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네, 아마 소년부 송치돼서 뭐 사회봉사, 보호관찰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또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4월인데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리고 속옷만 입힌 채 동영상까지 촬영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 아이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촉법소년이라 우리는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이 사악한 촉법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또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애들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거든요. 예. 차가 굉장히 크게 부서졌는데 어떡해. 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뭐 주유기나 주유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와. 이게 차를 훔친 건 중학생 3명에 초등학생 1명이에요. 근데 운전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 했어요? 혹시 초등학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이 했어요. 이게 경찰 조사에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운전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 형사처벌 면하는 촉법 소년인 거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네, 경찰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른이었으면 최소 실형 몇 년은 나올 사안이죠.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면 아무리 심해도 최대 2년의 소년원이 끝이죠. 아. 거기다 근데 여기는 시켜서 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네. 예, 운 좋으면 사회봉사, 보호관찰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듯 청소년의 이 범행 수법이 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무인 점포의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순 뒤 현금을 훔친 일당 8명이 붙잡혔는데 모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서울과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무인 점포가 막대한 이 손실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8명이 몰려다니면서요. 돈기로 무인 점포의 계산대를 열고 돈을 털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중학생이라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중학생 정도면 보통 이게 뭐 군것질거리 정도 이렇게 훔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 완전 둔기로 내리쳐서 막 계산대를 열고 막 그걸 다 훔쳐가네요. 완전 계획하고 예. 또 준비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지금 거죠. 영상을 봤지만 저건 그냥 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네네. 아예 그냥 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저렇게 턴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한 명이 터는 동안 나머지 애들은 이제 망을 봐주고 망을 봐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범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 무인 점포 이 절도범의 연령대별 비중이요. 10대가 57.3%,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스케일 자체가 달랐는데요. 뭐 닷새 동안 무려 21차례 무인 점포에 들이닥쳐서 무려 또 870만 원을 털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얼굴도 안 가려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 대부분 뭐 모자에 마스크 쓰고 뭐 이러는데 그냥 네.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다니네요. 너무 당당하네.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겠죠. 네. 그냥 얘네- 몰려다니면서 막 그냥 그쵸. 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잡힐 것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거보다 얘네가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친구랑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패거리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더 과격하고 더 대담한 짓까지 이제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거죠. 이 친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만 14세가 안 된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근데 만 14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결과적으로 처벌 없이 보호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14세 미만이면 경찰에서 바로 소년부 법원으로 가고요. 근데 14세 이상이면 검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년부 법원으로 갑니다. 결국 똑같아요. 결국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이런 걸로 끝납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실무상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진짜 이 분노 유발자들이라는 코너명이 막 듣는데 막 화가 납니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닌데요. 2020년에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이 사망 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중학생 운전자뿐 아니라 또래 7명이 또 더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울 양천구에서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역시 만 13세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차를 훔치고 막 달아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제 계속 풀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결국 이런 비극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아니 뭐 앞서 저희가 주제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뭐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 부리는 그 영상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주제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아이 만취한 중학생입니다. 많지요. 술에 취해갖고 길거리 쓰러져 있는 걸 신고를 받고 경찰이 부모한테 인계를 해줬거든요. 근데 다시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도 이제 절도 전과가 무려 18범에 이르는 아이였습니다. 전과 18범이요? 아유. 아니 이게 뭐 8범도 난리 날 마당에 이게 18범이라는 게 지금 엄청난데요, 정말. 그러니까 형법은 처벌이 목적이고 소년법은 교화가 목적이다 이러는데 이게 계속 거듭되면서 교화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셔요? 교화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제 3번, 4번 정도 간다면 거기에 죄에 걸맞는 처벌을 하고 네. 거기 그다음에 교화가 따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아무리 저질러도 사회봉사, 보호관찰로 계속 10번, 20번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와 이거 뭐 별로 처벌도 안 받네. 뭐 해도 되겠네. 예.
이런 인식만 심어준 꼴이죠. 네. 지난 22년 12월 이 정부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그렇게 형사처벌 연령이 좀 낮아지면 최대 20년형까지 내려질 수가 있는 건데요. 법원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왜 처벌을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이제 형법 구조에 의하면 촉법 소년을 이제 형사처벌 면제 대상으로 두는 이유로 이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이제 소년들을 가혹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보다 교화와 교육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화라는 거는 누구든지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죠. 이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처벌과 교화는 같이 가야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소년들이 피해자 경찰 앞에서는 나 촉법 소년이야, 어쩔 건데 이러는데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검사, 판사 앞에 가면 얘네들이 또 고분고분해집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그 우리 말로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쵸. 누울 자리를 보고. 예. 근데 그런 거죠. 네,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저한테 버릇없게 구는 소년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한 그러면 번도. 지들이 큰일 나겠거든. 네, 자기가 막 다 잘못했다고 반성문 써오고 막 심지어 막 울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 앞에서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소년부 사건에는 또 피해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 완전히 배제가 되고 싹싹 빌고 있는 소년이랑 그 부모님 여기만 보고 처분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너무 약하게 처벌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가 바로 항소를 합니다. 더 강하게 처벌해라. 네. 근데 소년부에는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악한 소년범인데 징역을 살려도 마땅한데 판사님이 사회봉사 이렇게 그냥 봐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피해자는 그 가족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얘네가 학습이 돼 있구만. 그 앞에서만 그냥 막 눈물 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반성문 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것만 받고 그걸로 끝인 거죠. 이건 진짜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고요. 처벌 수준도 좀 강해져야 되겠다 싶은 게 앞서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다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3번, 4번 거듭되면 이제 계속 더 흉포해지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이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외국 사례 한번 볼게요. 촉법 소년 연령인데 프랑스의 경우는 13세고요. 캐나다, 중국은 12세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10살이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0살인 주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연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근데 처벌이 없이는 교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중학생 때 사춘기가 왔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정신적으로 훨씬 일찍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벌 안 받는 걸 다 알고 악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또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그럼 13살짜리들 전부 다 처벌되는 거냐?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여전히 경미한 죄를 지은 아이들, 처음 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똑같이 보호 처분 받아가지고 강의 듣고 사회봉사 할 겁니다. 다만 법을 악용해서 정말 끔찍한 그 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뭐 적어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저는 촉법소년인데요. 저는 처벌 안 받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어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어리다. 미래가 창창하다. 이 어린 미성년자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보호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흉포해져서 피해자는 어떡합니까? 피해자는 가정이 파괴되고 미래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좀 풀 수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분노 유발자들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